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수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주부터는요, 23년 공무원 구급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총 25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하루에 5문제씩 정리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요. 문제가 약간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일반 행정직 문제 풀 땐 잘 풀리는데 공무원 문제만 들어오면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아주 매끄럽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문제 보셔야 되고요. 표현이 괜찮아요.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짜증내지 마시고 저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5개씩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과정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행정학의 기본 이론의 바로 비교 행정론 문제입니다. 드문 문제죠.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공용 이론, 개도공용 이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론에서 비교행정론 설명했고요. 비교행정론은 본래 생태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우스 리그스의 생태론에서 이게 마셜 플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행정론 발전이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학자는 리그스고요. 행정이라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유기체이다.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후진국은요, 네, 아시겠지만 비교행정론에서 사회 삼원론 나오죠. 아직 선진국처럼 발전되어진 분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트럼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후진국은 사실 중간에 과도기적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으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진국의 국가 발전은 비관적 숙면론으로 귀결된다. 물론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 후진국이 잘못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선진국만큼의 분화사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분화사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화사회로 빨리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들을 좀 피력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행정의 과학적인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기술성, 처방적 성격보다는 얘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행정의 과학적 연구 더욱더 강조합니다. 이후에 1970년대 나왔었던 처방적인 성격의 신행정학 또는 발전행정론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과학성을 강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매슬로우는 욕구의 5가지 단계의 이론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5가지의 욕구 단계는 욕구 계층이 변화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동일한 욕구 계층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구 계층의 고정성을 전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에 따르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죠. 위생 요인은 그냥 불만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위생 요인을 잘 충족시켜주면 불만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게 동기부여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허츠버그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샤인, 복잡인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성원들에 따라서 지금 너무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성원들의 맞춤형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맥그리거의 XY 이론, 욕구와 관리 전략의 성장 측면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냐에 따라 X 욕구냐, Y 욕구냐, 관리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욕구와 관리 전략 이 둘의 매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이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과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로이는 배구, 규제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설명하죠. 그 사실 문제가 좀 웃긴 게요. 상징 정책을 로이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고 설명하시는 3번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문항 오류예요. 문항 오류인데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의 상징 정책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공무원 문제가 본래 이렇게 문제가 아주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의 제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이런 건 그냥 상징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일단 빼고 정책의 유형과 사례의 연결이 적절한지 요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아주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규제 정책은 규제의 정책이죠. 규제를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 금연 정책이나 마약 단속도 보통은 규제하는 정책이고요. 분배 정책, 아시겠지만 분배는 사회 간접자본들을 나누어 주는 정책인데 종합소득세를 정부가 걷어서 이걸 가지고 임대주택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건설하거나 노령연금을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거나 사실 노령연금은 약간 느낌이 재분배 느낌도 있고 분배 느낌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대상치인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이 종합소득세나 임대주택은 요거는 재분배 정책의 사례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사실 3번도 틀렸죠. 로이는 상징 정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이나 월드컵이나 국군의 날 같은 거는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은 아니지만 상징 정책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맞는 선지로 이 문제는 받습니다. 4번 구성정책, 정부 조직의 개편이나 선거구의 조정이나 행정구역의 통합과 같은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3번에 대한 이의제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욕하면서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일반 행정직에 좀 매끄러운 문제를 보시다가 군무원 문제를 보시면 좀 화도 나고 문제가 왜 이럴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의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답은 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에 약간 무리가 있지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조직은 구성원 간의 목표가 반드시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형태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요. 고전적 조직 이론이나 인간관계론, 물론 고전적 조직 이론이 기계적 능률, 인간관계론이 사회적 능률입니다. 능률을 보는 방법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관리자가 기계적인 능률이든 사회적 능률이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고전적 조직 이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맞습니다. 3번 관료제 모형에서의 관리 전략은 구성원들의 소외를 초래하죠. 비인간화 현상을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조직 관리 전략이 전반적으로 단순한 인간관에서 복잡한 인간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맞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약에 의제 채택을 했다면 정부가 채택한 문제는 바로 정책 의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의제화되는 게 정책론의 가장 처음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군무원 문제가 조금 문항이 억지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쭉 풀어보면서 이번 주 내에 한번 주제들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굿모닝 행정아 애쓰셨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